자, 총선 이야기 계속 갈게요. 민주당 혁신행동에 이제 어제 또 기자회견했죠. 매주 목요일 하나요? 정해진 게 매주 목요일입니까? 매주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주로 제가 방송이 없는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마차님 시간 날 때 하는 거죠. 딴 생각하기 없기.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저 장면은 되게 신기했는데 자주 보니까 식상해. 자기 낯익은 얼굴 있잖아요. 자, 어쨌건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혁신행동이 뭘 주장했느냐 한번 볼까요? 일단 핵심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 타파예요. 다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얼마 전에 공천 TF라고 만들어졌는데 비명계 9명, 친명계 2명이 전부 다 현역 의원들이 나서 공천 룰을 만들어서 홍보도 안 한 상태에서 당원 투표까지 해서 못 모르시는 분들이 찬성하는 바람에 가결됐어. 중앙위 거치면서. 근데 이거 고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고치라는 이야기. 이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다른 경쟁 없이 공천을 국회의원이 동점을 하면 어느 지역에 가나 지역 호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특정 지역에서 한 3선쯤 하면요. 그 지역의 기관장보다 더 파워가 써요. 왜? 그 지자체장들을 그 사람들이 공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족이 돼가지고 이 룰을, 공천 룰을 완전히 깨부시지 않으면 치고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공천 TF에서 룰을 만들 때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한테만 당원 명부를 공개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난 진짜 이건 꼭 고치길 바랬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말고 지역위원장들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신인들은 선거운동할 방법이 없어요. 현수막도 못 걸어. 그럼 임무를 갈 수 있겠냐고요. 그 이야기를 어제 혁신행동이 한 겁니다. 네. 이게 받아보는 자료나 공개 자료에서부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이라던가 문자메시지 발송 이런 것들에서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지역위원장이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재선이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라 지금처럼 막 맞붙어 있는 지역구들 이런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또 반대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당원들의 이야기가 많은 거죠. 지금 아까 그 사진 더 보여줘 봐요. 저분들의 지금 아까 그 기자회견 장면이요. 저 사람들의 요구가 민주당을 위한 진짜 위한 거예요. 저게 민주당을 위한 요구가 저거라고. 민주당이 현역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만약에 봐봐요. 이 불공정한 룰에서 당원 명부도 없이 저 신인들이 여기서 경쟁을 하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유성에 나가 있는 이경 무조건 집니다. 그 사람들은 당원들 중에 이상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카르텔이 있는데 대의원과 당원들이 근데 이경은 누가 권리당원인지 대의원인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공개하면서 그 지역구에 사시면은 문자 주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경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게 충격적인 경선 결과가 있었는데 은평 을에 강병원 의원이랑 임종석 의원이 같이 경선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병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대중적 인지도가 적었는데 임종석 그 의원이 도전자였거든요. 임종석 의원은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졌어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랑 그 권리당원 명부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득권은 그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라도 쉽게 깨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역이 뭐 대략 170석 정도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혁신했다는 느낌을 주려면 최소 80석 이상은 물갈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불출마자 몇 명 제외하고 나면은 상당수 80% 이상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 물갈이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윤석열과 싸우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국회를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종편 나가가지고 또 민주당 까는 용도로 계속 쓸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댓글창 이철우님 같은 맥락인데 민주당 대의원제 폐지하고 싶으시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청원이 있으니 청원 동의해 주세요. 다들 알려주세요. 이 건은 그냥 청원이 아니고 당원 10% 찬성 시 바로 전당원 투표 들어갑니다. 다른 분들도 다른 진보 방송에서 댓글 달아 알려주세요. 15만 필요해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채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다시 한번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와 다 같은 맥락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의원제 폐지를 안 하게 되면 당대표 하나 새로 뽑더라도 좋은 자원들 다 컷오프 당합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이시잖아요. 대의원제 폐지 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그럼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혁신위가 지금 체포 동의안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이제 특검 폐지해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황희 의원을 현역을 한 명 더 넣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행동 입장에서는 혁신위가 기득권 강화에 늪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닌지 우려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현역이 지금 2명 들어가 있잖아요. 아예 넣지를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당원도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을 혁신위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바꿔봐라고 만들어줬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2명 들어가면 아무래도 현역들한테 유리한 노를 짤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우려예요, 저게. 네, 애초에 그 혁신위에 지금은 이제 겨우 2명을 집어넣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넣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잘린 거였죠. 근데 이 한 명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게 무슨 개파 따져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황희 의원이 비명의 이름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그걸 받아준 이유는 사실 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받아줬다고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향보는 황희 의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다고 좀 긴장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도 정청래 제가 이야기한 적 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비명으로 들어가 보니까 친명 조직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진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 약간 요담에 가까운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새날 방송 나오는 이경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현근택 이경은 이제 대전 유성이고 현근택은 성남 윤영찬 중원. 지역구 그리고 조상호도 마찬가지고요. 금천. 금천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자원들 많잖아요. 수년 동안 이 바닥에서 막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이 있잖아.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말하자면 이런 거야. 그 이낙연 측근 중에 하나였던 전해수 의원 지역구 광진갑 여기 뛰는 사람 많아요. 뭐 이정은 네. 전 JTBC 앵커 앵커 이번에 엊그저께 출마 선언하셨죠. 그 외에도 뭐 박성호, 오현정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정은 앵커 지금 주말마다 촛불 집회 사회 보지 않습니까? 네. 꾸준하게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지금 이쪽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대선 때부터. 이정은이 더 나아요? 전해숙이 더 나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 전 누구요? 당연히 새로운 인물 이정원 앵커가 더 낫죠. 그런데 이 룰이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마포갑은 패스할게요. 마포갑에 지금 출마하는 게 김빈 다음에 오성규 뭐 이지수 이은희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다 모르겠네요. 노웅래 수사받고 있어가지고 짠해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과천의왕 김현장 출신 이분 이소영. 나 이소영은요 진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호감으로 바뀌려면 내가 김현장 출신인데 김남국 재산이 나보다 많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정치 인생이 난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거야. 이소영이 최근에 오염수 매일 브리핑은 해. 근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아까 대법관 후보도 김현장에서 돈 받은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밖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윤석열이는 김현장 정권이라는 얘기가 돌 정도잖아. 한덕수도 김현장에서 데리고 왔어.
근데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뭔가 싸우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면서 어쩔 때는 내부 총질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소영 지역구에도 지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뭐 새날 방송에도 자주 나왔던 이은영 전 청와대 행정관, 윤재관 전 청와대 행정관 이런 분들이 뛰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룰이면 솔직히 말하면 경선 통과하기 힘들어요. 뭐 명부가 있어 뭐가 있어. 대충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지역 엄청 많아요. 막 광명에도 있고 갑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진짜 혁신은 뭘까? 혁신의 결과물은 뭘까? 그게 바로 물갈이예요. 170명, 180명 그대로 공천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관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초선 때 뭔가 개혁 성향이 있다가도 재선이 되면서 눌러앉고 3선이 되면 기득권이 되듯이 계속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당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물갈이를 해줘야 돼요. 어항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똥물이 쌓여서 김영선이 먹습니다. 내가 그들이 치려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물을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170석 중에 진짜 혁신이라고 하면 100석 이상 갈아버려야 돼요. 근데 현재 상태로는 못 간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론조사 50, 당원 50인데 당원 명부를 몰라. 여론조사 불리해. 왜냐?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인데 맨날 무슨 뭐 의정활동 보고서 보내고 맨날 현수막다는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 룰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번진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광주에서 한 여론조사예요, 이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 어떤 후보를 선택할 거냐? 현 지역구 국회의원 12.3%. 거기에 송갑석이 들어있는 거고요. 새로운 인물 60.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주 국회의원도요, 민영배 의원만 같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광주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득권이 좀 심해 보여,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서 그런가? 요즘도 송갑석도 요즘 열심히 하긴 하더라. 공천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양양자도 있죠. 네. 양양자는 이미 뭐 저기 나갔으니까. 이미 근데 물건 그 나가는 자리도 분인데 뭐.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죠. 다음번에는. 이게 이제 호남 여론이라는 거죠. 막상 저 여론이 선거 때마다 똑같아요. 광주 분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재선으로 끝내고 계속 물갈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안 싸우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고 있는데 뭘 하는지를 몰라. 주말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에는 안 나오고 지역구 내려가가지고 지역구 행사하고 있어. 그런 경우 많은데 이 사람들이 최소한 광주 정도 국회의원 되면 전국구 돼야 되잖아요. 지금 민영배 정도는 전국구 국회의원 그렇죠. 됐다고 봐야죠. 네. 그게 이제 존재감도 없고 소리가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 저 새로운 인물 발견 하나 있죠. 윤재갑 의원? 나 윤재갑 의원 몰랐어요. 근데 막 윤석열이랑 잘 싸우잖아. 뭐 이렇게 삭발도 하시고 단식도 하시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달리 보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호남 민심은 엊그저께 우리가 여론조사 보여드렸지만 이낙연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미 꿈 깨세요. 민주당 주류가 옥죄됐습니다. 이낙연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로서 잠깐 인기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은 이명박근혜 사면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국민의힘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느꼈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이낙연이 뭐 대선 나갈 수 있고 그건 착각이라 이런 얘기죠. 이낙연은 버리시라고요. 호남에서도 여론조사 했더니 이낙연 비호감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사실 버리고 말고 하라고 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이미 버렸는데 버림받은 사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밀어낸 게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그렇게 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의 반대편에 서서 움직였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본인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를 그만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추해지기 전에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 개인적으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느낀 게 대선 끝나고 미국 갔을 때예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치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봐요. 그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기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려면 가장 위험할 때 같이 있어줘야지. 가장 위험할 때 나 일 있어가지고 나 왜 미국 유학 갔다 올게 안녕.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경선해가지고 본인이 후보됐으면 나 대통령 당선됐는데 원래 미국 예약돼 있어서 안녕하고 갈 거야? 그 순간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은 상징성이라고 봐요. 어떤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상징을 부여하느냐인데 그 순간에 가장 민주당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을 가장 지지했던 중추 핵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떠나버렸어요. 아니 근데 그 예고편이 종로 사퇴했을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개인 사리 사욕과 노욕 때문에 종로 구민을 배신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최재형이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 꼽은 최재형이가 국회의원이 됐고, 자 그렇다 치고 이낙연 그만 때려요 이제. 그래서 별로 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총선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 비명 반명 찾기가 힘들대요 사실. 그렇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치 키워서 공천 못 받는 게 제일 두렵다는 이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근데 그 분위기를 모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날 듯 안 만날 듯 이렇게 막, 사실은요 이낙연이 이재명 대표를 아련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친낙계 6명 남았다고 해요. 실제로는 그 비명계 중에 가장 큰 수계는 정해철이라는 얘기를 받아해요. 그러니까 전해철 계가 한 30명 있다고 하고 홍영표 계가 6명, 그리고 이낙연 계가 한 6명. 그러니까 전체 소위 말하면 옛날에 자기들끼리 친문계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항에 나갔던 사람들이 대여섯 명쯤 되는 사람들만 천지분간 못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사과해야 된다 같은 개소리 하고 계시는 우리 아이고 성남 중원은 현근택. 자전선거 운동. 그런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두 가지 이슈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번에 그 최경환이가 이준석 만난 건 뭐냐면, 애초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까지는 아직도 친박 친이 분위기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는 친이계 사람들만 주로 등용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명박 정권인가 싶어. 그러니까 저쪽에 최경환이가 무력 시위한 거예요. 이준석 만나가지고. 무력 시위. 나도 나가고 싶다. 우병우가 막 이렇게 설랑설레하는 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 친박은 우대 안 해줘? 왜 친이만 챙겨줘? 저겁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공천에 대해서 최경환까지 얘들 웃게 골 때리는 거지. 윤석열이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친박애들은. 이유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병우 때문이에요. 우병우의 역사를 잠깐만 짧게 썰을 풀어드리면, 우병우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사실 간부로서 말진이었다고. 노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우병우까지 검사장을 못 달았어요. 그래서 우병우가 검사장 못 달고 동기들 다 얘는 소년급제한 애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 동기 중에 제일 잘 나갔던 애인데 검사장을 못 달았어요. 그 변호사 개업을 했죠. 근데 최순실하고 우병우 장모가 이렇게 아는 사이여가지고 청와대에 집어넣어요. 민정수석실에. 나중에 민정수석까지 되죠. 그때 한참 후배였던 우병우가, 얘는 학교로는 한참 후배지만 검찰로서는 구술을 했기 때문에 우병우가 더 선배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완전히 우병우에 빠기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에 대한 악감정이 엄청 많아서 투사여서가 아니라 이걸 주도하고 있는 놈이 우병우였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가 뭐였냐면, 우병우가 국정원 시켜가지고 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같은 걸 하는 바람에 윤석열이 완전히 빠기 쳐가지고 그게 국회에서 나왔다 했던 얘기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 우병우 같은 진짜 찐 친박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등용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최경환이가 무력 시위만 한 거예요. 야, 네 반대편에 있는 이준석이 만나서 우리끼리 밥 먹는다, 어쩔래, 요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얘기. 다음에 하나 이슈가 바로 검사들 출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들 출마 안 할 거다. 검사 공천 없다고 김기현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반대로 믿죠. 저렇게 말할수록 검사 공천하겠구나. 현재 검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아. 검사는 아니잖아 이러겠죠 나중에.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뒤집었습니까? 많은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만 해도 엄청 많죠. 한동훈, 이복현, 주진우, 이시원, 이원모 등등등등. 근데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이야기가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주진우 같은 경우에는 진주, 우리 보람 PD의 고향 그 박대출 지금 국회의원이죠. 근데 이제 주진우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도 박대출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있겠냐고요. 현재 한동훈은 검사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지. 이복현이는 검사 아니에요. 금융감독원장. 아 진짜. 그런 식으로 되겠죠. 아, 이복현은 동작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이가 검사 공천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내가 안 할 거다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안 할 거다 이런 맥락이 좀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잖아 지금. 그러면 검사는 왜 역차별하는데? 검사문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위헌이네. 그래서 김기현이가 바지다 보니까 이런 건지 윤석열 측근 검사 출신들은 김기현이가 저런 말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저 새끼가 뭔데? 우리 형이 다 알아서 할 건데 저 새끼가 뭔데 바지사장 가게함을 저 새끼가 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못 막아낼 거다는 얘기가 팽팽한데 문제는 여론조사죠.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시 지지 의향. 이거 윤석열 지지율보다 덜 나와요. 지지하지 않겠다. 69.8, 71.5. 자동응답, 전화면접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되는 일은 대한민국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윤석열로 끝.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너무 공감하시나 봐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와 진짜 좋은 방송이었다 오늘. 아 완성도 높아. 자 일국의 대머리님, 이승환님, 이철우님 감사합니다. 일국의 대머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그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 호킹 복사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를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줄 아세요? 블랙홀은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호킹 복사가 나왔을 때 블랙홀이 머리카락에 한 가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 그런 거였어? 일국의 대머리가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새날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아직도 새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자 늘어가는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구독이 무서워. 새날을 구독하라. 구독하라. 예. 아까 저 다른 영상에 달린 짤에 얘네들 구속서야 된다고 댓글이 달려서 얼른 지워버렸지. 짜증나가지고. 괜찮아요. 지금 우리 우리에게 수사받고 있는 거 경찰서 가야 되는 것만 두 건 훌륭한 있으면 두 건.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차님 보내고 나머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자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새날은 또 여러분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에 집회 나가셔서 한번 마지막까지 대차게 싸우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